바다를 품은 외딴 마을. 마치 먹잇감을 바라보는 매의 눈빛으로 제작진을 바라보는 녀석들. 얘네 뭐 물거나 그러진 않죠? 예, 물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뛰어들 수 있어가지고. 야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저씨, 빨리 들어와요. 빨리. 삼총사의 거침없는 애정 표현에 순한 양이 된 담당 PD. 이렇게 미치면 사람들이 좀 초대하기 힘드시겠어요? 아무래도 무게가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이렇게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야야, 너네 좀 부담스럽다, 야. 한번 발동 걸리기 시작하면 너네 아주 끝을 보고야 마는구나. 셋이 아주 삼둥이네. 얘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얘는 저희 허스키 첫째 조스라고 하고요. 얘는 사모예드 둘째, 이제 얘는 혼자 수컷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저희 막내 밀리라고 해요. 조금만 참아. 기다려. 아니. 아니. 앉아. 사람보다 개들이 더 많이 사는 집. 그중 가장 먼저 식구가 된 건 시베리안 허스키 조스인데요. 조스 사전엔 포기란 없다. 조스는 민첩하고 영리한 행동대장. 하얗고 풍성한 털을 지닌 사모예드. 대배는 순둥순둥한 미소천사인데요. 내 안에 또 다른 게 있다. 새하얀 백치미에 속았다간 큰 코 다칩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콧방귀만 낀다는 이 녀석. 바로 베베와 조스 사이에서 태어난 밀리인데요. 견생 11개월 차. 엄마 아빠가 하는 건 뭐든지 따라하고 싶은 나이. 외모는 엄마를, 성격은 아빠를 닮았다죠. 원래 강아지를 키우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염두만 해놨었는데 조스는 임시보호를 좀 하다가 저희가 정이 들어서 키우게 된 케이스긴 해요.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된 조스. 이때가 벌써 2번이나 파양을 당한 후라는군요. 오갈 데 없는 조스를 임시 보호하다가 입양을 결심. 둘 다 출근하면 저녁에나 집에 돌아오는 터라 외롭지 말라고 친구를 만들어준 게 바로 베베였죠. 그런데 셋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중성화를 시켜야지 하고 베베를 중성화를 시켰는데 이 어느 순간 보니까 약간 조스가 임신한 것 같은 그런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그 배도 좀 불러오는 것 같고. 근데 나중에 병원에 데리고 가보니까 임신한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시기를 딱 보니까 그 중성화를 시킨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결국 일주일 차이로 5마리의 어린 생명이 태어났는데요. 처음에는 다 좋은 곳에 보낼 예정이었지만 끝까지 가족을 못 찾은 밀리는 이렇게 남게 됐다는군요. 그렇게 한 마리도 힘들다는 이 대형견 3마리와의 우당탕탕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감당해야 할 것도 많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역세권 포기였답니다.
전에 살던 데는 교통편이 정말 완벽했거든요. 집 앞에 걸어가면 5분 안에 역도 있고 막 버스 정류장도 다 있고 편의점도 다 있고 그래서 저희만 있었으면 굳이 굳이 해야 하는 일이 또 있는데요. 마치 30kg짜리 역기를 드는 것 같은 하루하루. 목욕 한 번 시키고 나면 얼굴이 홀쭉해질 지경. 힘이 세고 탈출도 잘해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초밀착 샤워를 한다죠. 언제 끝나요? 여긴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세 마리를 다 한다. 그럼 그냥 하루를 다 써야 돼요. 그냥 그래요. 거의. 보통 한 마리 했을 때 털 말리. 빠르면 한 2-3시간. 니까. 네, 그 정도 걸리니까. 잠깐만. 아니 그런데 어디서 자꾸만 눈발이 날리지? 잠깐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설마 진짜 이게 사실 털 말리기에 비하면 목욕은 누워서 떡 먹기. 이렇게 매일 하늘에서 눈이 내려온다는데요. 성이 하얀 솜을 자꾸 뿌려줍니다. 이렇게 자꾸 뿌려준다죠. 그렇다고 목욕을 영영 안 할 수도 없고 빨리 하고 끝내자. 털이 생명인데 빗질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 어우 개운하네. 목욕 끝나면 제설 작업까지 해야 하는 보호자님들. 이 눈은 저절로 녹지도 않는데 말이죠. 아유 저걸 어쩌나. 어이구. 보호자들과 달리 뽀송뽀송 노곤노곤해진 녀석들. 속 편하게 꿀잠을 청하는데요. 대자로 뻗어있는 녀석들과 달리 작은 방에 찰싹 붙어있는 보호자들. 밥도 방에서 먹고 TV도 방에서 본다는데요. 새빵살이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애들이 물어뜯기 시작하면서 여기 뭔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방으로 들여놨어요.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때 좀 저희들도 보수해서 쓰려고 이제 가죽도 사다가 이제 좀 해보고 막 했었는데 이제 손 쓸 수 없을 만큼 막 파손이 돼가지고 러브하우스의 부품 꿈이 깨지기 시작한 건 이사한 지 고작 한 달 만의 일이었죠. 경악을 하죠. 아 여기 뭐 소파 이게 안을 처음 봤다고 다들 야 소파 안이 이렇게 생겼구나 너네 때문에 안다고 이래 막 장난도 많이 치고 하는데 좀 쓰리긴 쓰리죠. 쇼파 하나를 해먹고도 녀석들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결국 가구와 몰딩, 중문까지 살아남은 게 없답니다. 혹시 실례지만 이게 작아서요? 아니요 작은 자가는 월세 아니고. 네. 괜찮으세요? 나갈 때 다 네. 보수를 해주고 나가죠. 돈 많이 벌어. 마당 주고 거실 주고 마음까지 주고 녀석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준 보호자님들. 집 잘 지키고 있으라. 기다려. 응? 엄마 갔다 올게. 여기까지만 해도 다 견딜 수 있었는데 결정판이 하나 더 있다고요? 애들이 나오면 그 현관문을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쳐요. 그러다가 이제 문이 탁 열린 적이 있어가지고 손잡이를 쳐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없을 때 또 그럴까봐 아예 그냥 대놓고 가는 거예요.
보호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더한 일이 일어난다는데요. 야, 엄마 아빠 간 거 맞아? 잠깐만 아빠, 내가 볼게. 갔어. 망을 보고 돌아오는 듯한 조스. 드디어 작전을 개시합니다. 거의 다 됐다 오바. 멈출 줄 모르는 추진력의 소유자 조스. 드디어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는 못하는 게 없다니까. 주방은 녀석들에게 환상과 몸의 나라. 아빠, 전 오늘 이걸로 정했어요. 이거 완전 득템인데. 베개의 매력에 푹 빠진 녀석들. 부전여전 아주 마음이 딱딱 맞는데요. 그렇지. 거기 잡았지. 이제 당겨. 아빠, 저 되게 신나요. 그 후로도 베개 3개를 모조리 해먹은 녀석들. 얘들아, 너희 부모님도 생각해야지. 왜 그러니? 어머나, 저 어떡해. 엄마는 저 베개 갖고 놀면 되잖아요. 요 녀석,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대답하니? 밀리야, 어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 네 엄마 성격 모르니? 살벌한 베개 싸움을 마치고 다음 타깃을 찾는 엄마 조스. 이게 웬 떡이야? 화려한 발재간으로 이번에도 적중률 100%. 벌써 또 소문났어. 대체 어디서 난 거야 이거? 으짜, 고구마는 못 참지. 아빠, 저만 못 먹었는데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야. 너 저리 안 가? 고구마 더 먹겠다고 이족 보행에 안간힘 쓰는 베베. 결국 한 개 더 추가. 새로운 놀거리를 찾는 듯한 조스. 아유, 우리 이제 그만 사고 치자 얘들아. 밀리야, 너 못 먹었지? 엄마가 줄게. 의욕이 앞선 나머지 뒤집어진 그릇.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음에 얻어다 줄게. 이번엔 또 뭐 하나 했더니 설거지통에 있는 물 맛보는 조스. 아주 짭짤하군. 조스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따라해야 직성이 풀리는 베베와 밀리. 엄마, 이건 맛이 이상해요. 사건의 중심에는 언제나 조스가 있었는데요. 마치 사람 마냥 스무드하게 서랍을 여는 조스. 여보, 당신이 있는 한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보호자님들, 심호흡하고 들어가요. 뭐야? 왜 했냐?
설레벌떡 돌아온 보호자를 맞이한 건 소복하게 눈 내린 거실. 거실 폭격이라도 맞은 듯. 야,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데요. 이게 정녕 사랑스러운 너희들이 한 짓이니? 그러나 이어지는 것은 녀석들의 격한 환영식.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뭐야, 이게? 그냥 토막이 아니라 그냥 다 찢어졌네, 그냥. 뭐야, 이게? 잘 놀았네. 잘 놀았어. 너무 후반하게 있는 거 아니야? 조스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솜이야. 그래도 혼내키는 안 드시네요? 네, 처음엔 많이 혼냈는데 어차피 왜 혼나는지 모르니까 듣기로 애들이 인지를 하려면 무슨 0.5초 만에 혼내야 좀 인지를 한다고.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어차피 청소는 보호자들의 목. 뭐야? 그런데 너네 진짜 눈치 없다. 야, 치우고 있는데 왜 놀면 어떡해? 보자 하니까 아주 보자기로 보네. 아예 안에 상태를 모르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뭘 어떻게 어질러 펴놨는지 감이 안 잡혀서 좀 문 여는 게 되게 무서울 때가 좀 있었었거든요. 방부제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을 먹을 때도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약간 가끔 가다가 이제 막 걱정될 때가 많아요. 클레이 그 점토 같은 거를 어떻게 또 꺼내가지고 먹어갖고 진짜 변 자체가 클레이 색깔처럼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오냐오냐한 쟤밖에 없는데 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거니 얘들아. 처음에는 이제 뭐 활동량이 부족하거나 심심해서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분리불안도 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긴 받았거든요. 보통 보면 현관에 자주 나와 있는다던가 넓은 공간을 놔두고 꼭 굳이 현관을 가서 거기서 막 기다리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좀 자주 보였어가지고 홈캠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약간 분리불안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녀석들에겐 또 다른 치명적인 비밀이 있답니다. 와, 야. 천천히. 천천히. 집에서 사고 치는 강아지. 밖에서도 얌전할 리가요. 밀리와 베베는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 도합 80kg. 대형견 3마리와의 산책은 멀고도 험합니다. 베베. 계속 이렇게 해요? 초반에 다음에 30분 정도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짖고 땡기고 아이고. 힘 엄청 주네. 이제 산책을 나오게 되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도 못하고 통제당하고 이러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동네 부끄러워서 이 녀석들과 문 밖에 나서기도 민망하다는 보호자들. 아이들을 위해 마트 하나 없는 이곳으로 이사까지 왔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베가 집에서는 순둥순둥하는데 밖에 나오니까 달라지네요. 그렇죠. 이게 저희의 걱정 중 하나예요. 이게 이렇게 산책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은 뒤로 물러설 곳도 없는 보호자들. 설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들 좀 말려줘요. 과연 녀석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조용. 어이구 여기. 아 귀여워. 뭐야 이거. 문제견도 3마리. 역대급 난이도가 예상되는데요. 야 이거 뭐야 들어오자마자 너무 엄청난 광경이 눈에 띄는데. 와 이런 집에 와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뭐 아무것도 없네요? 네. 약간 어제 이사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아무것도 없고 여긴 불난 줄 알았어요. 3마리의 합동 공격에 결국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쇼파.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대충 알 것 같아요. 어떤 문제인지. 네. 제가 보이는 게 몇 개 있기는 하는데 좀 앉아서 얘기하면서 네. 정확한 문제점이랑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시죠. 네네. 네. 설쌤이라면서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인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딱 들어오면서 느껴진 게 역대급 집 중에 하나일 것 같다. 네? 약간 느낌이 뭐냐면 지금 이 공간까지는 걔들의 집에 사람이 얹혀 살고 있나? 맞아요. 네. 주 메인이 네. 얘네가 된 느낌이 좀 크긴 해요. 보호자들이 2다리 쭉 뻗고 쉴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안방. 반면 녀석들의 방은 운동장 같은 거실. 너네 진짜 부모 잘 만났다. 한 마리 키우다가 2마리가 됐을 때 어땠어요? 그때는 좀 힘들긴 했어요. 이게 하나였다가 이제 둘이 되니까 둘을 다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오히려 둘에서 셋은 또 그렇게 하나에서 둘보단 좀 덜 힘든? 야 이거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네. 부모님도 둘째까지가 힘들고 네. 그 뒤는 약간 좀 솔직히 애들이 알아서 좀 하고 딱 느낌이 여기로 아이들 때문에 이사 오신 건가요? 그, 네, 맞아요. 맞아요. 강아지들 때문에. 네. 이 공간도 거실이 되게 넓은 거 보고 또 선택한 것도 있고 마당이랑 네. 그냥 그런 게 좀 제일 크긴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지금 이렇게 다 때려 부셔놓는 네. 개인가 사람인가 보고도 믿기 어려웠던 이 장면. 야, 야 이거 기술자인데? 충격적이다 저거. 어디를 쳤을 때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를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았어. 대장의 진두지휘 아래 환상적인 팀워크로 오늘도 작전 수행에 나서는데요. 몇 번을 치는 거야? 될 때까지 하네. 쟤 대장이네. 조스 대장. 길을 내주는구나. 네. 조스가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게 엄청 뛰어난 애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보통 그런 거잖아요. 뭐 손, 뭐 엎드려 이런 거 교육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네. 그때 습득력이 제일 빨랐던 애가 조스였었거든요. 뛰어난 지략가이자 화려한 발재간의 소유자 조스. 베베와 밀리에게 조스는 천군만마와 다름없었죠. 닫혀있는 중문 열기도 조스에게는 식은 죽 먹기. 야, 저런. 와 조스 진짜 얘 기술자다. 약간 영화 그 도둑들 있잖아요. 영화를 찍었구나, 너희들. 야, 저렇게 일을 치는구나.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이런 느낌일까요? 녀석들의 민낯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함께 있을 땐 천사 같기만 한데 악동도 이런 악동이었군요. 지금 이렇게
좀 보면서 그동안은 왜 아이들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뜨린다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장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분리불안인가 이런 생각도 좀 자주 하게 됐는데 마치 보호자들을 기다리는 듯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거나 현관에 나가 있는 일이 부쩍 많았다는데요. 안쓰러운 마음에 더 엄하게 키우지 못했다죠. 분리불안이 아니에요. 네? 분리불안이 아니라고요? 파티견이에요, 파티견. 아,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없을 때 엄마 계시면 못하는 거 해요, 안 해요? 다 꺼내서 갖고 놀고 하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컴퓨터 게임이죠. 그렇죠. 엄마가 있을 땐 못하는데 엄마가 없을 땐 할 수 있죠. 지금 보면 아이들의 행동에 불안감이 전혀 없어요. 툭 터놓고 대화도 할 수 없는 사이. 녀석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건 불안의 시그널인데요. 너무 즐거워서 탈이라네요. 저 뭘 봤냐면 자 이거 부시고 나서 애들의 발걸음을 보면 아세요. 너무 즐겁나 발걸음이? 야 드디어 열렸다. 보물 창고 열렸다. 야 들어가자. 우리 행동대장 잘했어. 아, 그런 느낌. 아 심심했는데 됐어. 한번 해보자. 평소에도 저렇게 닫혀 있죠. 네. 닫아놓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약간 미지의 세계이자 저기가 보물 창고가 될 수 있어요. 모험하는. 그렇죠. 못 가본 곳이기 때문에 네. 더. 녀석들에게 주방은 코앞에 있어도 닿을 수 없는 곳. 야, 신난다. 신나. 놀이동산이야. 근데 뭔가 이쁘다. 구름 위에 있는 것 같다. 이거 저거 청소기에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쓸거든요, 저렇게 되면 그냥. 아, 너무 처참한데? 이렇게 보니까 더 그렇다 해. 그냥. 우리 두 분 부모님들은 보시지 못하게 하는 걸로. 방송 많이 날짜,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방송 날짜를 속이는 걸로. 네. 촬영 불 발랐다. 보여드리면은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분명히 걱정하실 네. 가능성이 높아요. 네. 맞아요. 어휴, 부모님이 뭐예요? 털 빠지는 것만은 사돈의 팔종까지 모르게 하는 걸로요. 그런데 24시간 보초를 설 수도 없고 파티를 어떻게 막아야 하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차라리 분리불안이면 저 같은 전문가한테 더 편해요. 왜냐면 불안만 낮춰주면 돼요. 교육을 하든 관리를 해주든 약물을 쓰든 불안만 낮춰주면 괜찮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심심해서 그런 거예요. 얘는 나쁜 감정,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행동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은데 그 남은 에너지를 여기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우선은 부엌은 우리가 깰 수 없는 끝판왕을 만들어줘야 돼요. 부엌에 들어가는 일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진짜 온 힘을 다해봤지만 안 된다라는 감정이 조스한테 들어야 돼요. 그건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안 조스가 열리지 문 않는. 열려. 네. 첫 번째 솔루션은 허술한 울타리 교체. 자, 주방은 위험한 물건이 많기도 한데요. 철통 보안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얘가 부엌을 뚫는다. 부엌 주세요. 새나게 최초 전동 공구 등장. 이게 결국 여기가 약해서 다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다가도 피스 박아버려요. 2중, 3중의 보안 장치까지 마련했는데요. 자, 제가 제 몸무게 좀 꽤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걸린 느낌 나서 열릴 것 같진 않아요. 자,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죠. 네. 나도 떨린다. 과연 조스 대장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북만 설치해놓고 무조건 놀 수 있는 거를 빼버리면 저는 다른 곳을 또 노릴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올바르게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걸 제공해 줄 건데 우선 다견 가구고 너무 장난감이 굴러다니면 좀 욕심 많은 아이는 자기가 이걸 다 가져와요. 그래서 약간 고정형 장난감을 네. 줘볼 거예요. 이거랑 새로운 재미가 필요할 땐 이렇게 양쪽 힘이 센 녀석들을 위한 고정형 장난감. 오, 괜찮은데? 오! 여기에 아무리 물고 뜯어도 끄떡없는 이 고무 장난감으로 노즈 워크까지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간식을 쏙쏙 빼먹다 보면 1시간이 훌쩍! 간식을 얼려서 주면 2시간도 거뜬하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어머, 또 승부욕 자극하네. 우선은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 상태니까 이 상태가 좀 유지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한번 나가볼 건데 그래도 이 공간 안에는 우리가 제공해 준 거 빼고는 있으면 안 돼요. 과연 오늘은 삼총사의 은밀한 파티가 무산될 수 있을까요? 집 비운 지 2시간 후. 뭐 지금 이상한 것들이 보이진 않죠? 네, 크게 아직까지는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네.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다른 집 거실 아닌가요? 그 조스 모습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그러네요. 네.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행동대장. 우리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겠는데? 진짜 들어가 봐야겠는데? 조스 네. 넘어간 거 아니야? 어떻게? 넘어서. 얘 끝판왕도 깨는 친구인 거 아니야? 어? 이제 높이를 이겨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 아, 그러면 진짜 답이 없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긴장하는 설쌤. 다 있다. 다 있다. 이제 들어가서 봐야 되긴 하는데. 괜찮아요? 안 부서졌어요? 요. 이야. 제가 이거 또 보면 알아. 너네 오늘 파티 안 열었구나. 엄마 아빠를 아주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걸 끌고 나가면 어떡해? 자, 제가 봤을 때 친 거 같은데? 원래 이거 다 이쪽으로 밀려 있었어요. 제가 봤었어. 아. 네, 한번 치긴 친 것 같아. 영상 보면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자, 시간을 거슬러 2시간 전으로 가볼까요? 광란의 파티는 찾아볼 수 없고 차분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녀석들. 그런데 오늘도 울타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조스. 아유, 보기보다 센데. 아우, 발 아파. 그렇게 유유히 돌아선 조스 대장. 다행이다. 야, 그래도 이거 몇 번만 너가 이렇게 쳐서 안 된다라고 느끼면 더 이상. 네, 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녀석들의 문제 행동은 밖에서도 이어졌었는데요. 목줄만 했다 하면 대혼란이 찾아왔었죠. 저희 이제 산책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두 아이들, 지금 사람은 2명에 대형견 3마리, 그리고 그중에 흥분하는 아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구를 좀 바꿔볼 거예요. 제가 이제 머리 리드줄을 준비해 왔어요. 얼굴에 쓰는 리드줄인데요. 이렇게 올라와서 채워야 돼요.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바쁜 대형견을 위한 목줄. 목 뒤로
500kg에 달하는 말을 사람이 끌고 다니는 비결도 바로 목이 아닌 이 머리를 제어하기 때문인데요. 털이 별로 없어서 좋네. 자, 과연 우리 베베와 밀리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온몸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밀리. 저 가만히 있어요. 제가 당기는 거 없어요. 얘가 지금 다른 따분한 일상 속 산책은 파티견에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데요. 얘들아, 우리 이러면 영영 못 나가. 밀리 한 번, 베베 한 번. 아휴, 아직도 집 앞이네. 다 원래 하던 대로 안 돼서 그래요. 여기서 우리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흥분하면 애들 안 갈 거예요. 줄 못 물게 하세요. 이거 끊어지면은. 어째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원래 가는 코스가 어디예요? 오케이, 좋아요. 천천히 그냥. 이 줄 좀 풀고 얘기하죠. 빨리. 이 뒤처지는 건 딱 질색이란 말이에요. (20분쯤) 지나자 머리 리드줄에 조금씩 안정감을 찾기 시작한 밀리. 조금 밀리는. 이제 남은 건 베베. 순진한 미소 천사인 줄만 알았던 베베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줄이야. 자, 천천히 가볼게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가. 먼저 가세요. 가자. 전 얘랑. 베베야, 우리 대화 좀 할까? 흥분 가라앉히고 가야 돼. 괜찮아. 전 사실 산책이 싫어요. 조금 차분해진 듯한 베베. 아유, 이제 동네 사람들 보기도 좀 덜 창피하다. 흥분도가 너무 강해요. 둘 같이 줘보세요. 저한테 얘네 둘을 같이 줘보세요. 그동안 보호자들도 안 해본 게 없다는데요. 마당에서 1시간을 놀다가 출발해도 베베의 산책은 어려웠었다죠. 얘 끊어서 얘 깨물었네. 결국 긴급 사태까지 발생. 목 좀 잡아주세요. 언제 그렇게 야금야금 씻고 있었던 거니? 아우, 저놈 새끼 그냥. 얘 흥분도를 얘가 받았어. 내 맘대로 안 됐던 적이 없는 거야. 지금도 보면 계속 이 줄의 의미도 전혀 모르고, 줄은 나를 속박하는 그냥 귀찮고 다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고, 보호자의 리더십, 내 보호자의 리드를 따라야 되는 도구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얘 지금 줄 풀어주잖아요? 안 짖어요. 네, 맞아요. 저 위에서 줄 풀러주고 네 멋대로 해보라고 하면 안 짖는데, 짖는 건 결국 뭐냐,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서 짖어요. 가세요. 괜찮아요. 강아지에게 산책은 행복의 필수 덕목. 한 마리씩 산책을 시도해 본 적도 있지만 남은 아이들이 또 울고 불고 난리였답니다. 그냥 돌아다녀 보세요. 결국 하다 1대1 집중 레슨 받는 베베. 흥분도가 너무 강하고 가족들이랑 나왔을 때 오히려 가족들이랑 조금이라도 떨어지고 멀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이 너무 심해서 일부러 그냥 떨어뜨려 봤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혼자 있어 본 적이 없는 베베. 사람처럼 이 강아지도 혼자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는데요. 그리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에 너무 많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계속 오히려 나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 거야. 베베야, 설쌤이 니네 쪽에서는 일타 강사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응? 잘만 하면 산책은 참 기분 좋은 일이야. 오, 역시 쪽집게 강의가 통했던 걸까요? 1시간 바짝 수업 듣고 오더니 어머나, 우리 베베가 달라졌어요. 지금 산책을 얘가 따로 해야 돼요. 얘가 따로 해야 돼. 그리고 같은 경로로 다니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제부터 나와서 따로 가야 돼요, 길을. 아예 네, 갈라졌다가. 아예 갈라져서 가야 돼요. 자, 남자 보호자님 한번 해보실 건데 줄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네. 그리고 보호자님 가고 싶은 대로 가볼게요. 네네. 차근차근히 천천히 딸려가시면 안 돼요, 절대. 네. 그리고 무리지어 다니다 보니 흥분도도 3배였다는 녀석들. 우리 팀 나눌게요. 그쪽으로 가세요. 흥분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 산책 초반 30분은 떨어졌다가 만나는 극약 처방을 내렸는데요. 이 정도 느낌 만드셔야 돼요.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만 돼도 진짜. 네. 지금부터 가면 조금 날 것 같거든요. 한번 조금만 셋이 이제 같이 걸어볼까요? 네. 한번 같이 걸어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보폭 맞추고 나란히. 좋아. 스텝 꼬이지 않게. 지금이 딱 좋아. 얘들아, 가족은 잠시 떨어져 있어도 가족이란다. 베베는 막 주도권 이런 것보다는 나랑 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산책할 때 조금 힘들더라도 그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조스랑 밀리랑 잠깐 떨어졌다 만나서 같이 산책을 하고 그렇게 떨어졌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 금방 다시 만난다, 이런 인식도 베베한테는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의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밀리는 처음에 좀 불편한 기색을 많이 내뿜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당겨지면 바로 고개가 돌아가니까 많이 익숙해진 게 느낌이 많이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둘 했을 때는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옳지. 2년 전 대복이의 몸 상태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대복이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이렇게 아픈데도 살고 싶은지. 그 이별 준비를 좀 많이 했었어요. 대복이를 만나러 간 곳은 대구의 한 반려견 놀이터. 대복이가 건강을 되찾은 걸까요? 대복아. 오, 진짜 저기 있네요, 대복이. 살도 많이 찐 거죠? 네, 많이 쪘어요. 살 진짜 많이 쪘어요. 한 5kg, 6kg 이상 네. 쪘어요. 아 진짜요? 네. 제 모습이 몰라보기 좋아져서 다들 놀라셨죠? 안녕하세요. 올해 6살 된 대복입니다. 2년 전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오, 대복이 멋있어. 오, 인정 인정. 털이 이렇게 부들부들한 털이었어. 우리 살 수 있을까? 뭐 그랬었는데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 너무 대단하고 정말 자랑스럽고 그래요, 진짜. 대복을 보면서 인생을 배운다 그래야 되나?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대복이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답니다. 너무 뛴다. 신났다. 너무 뛰고 처음 봐. 평범한 반려견의 모습이지만 보호자들에겐 그저 놀라움 그 자체랍니다. 와, 우리 대복이 신나네 신났어. 항복. 너무 좋아하는데? 질투나는데 약간. 어떻게 저래? 2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 저렇게 뛰어다니는 게요? 네네네. 엄마랑 누나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저는 기력이 없어서 놀이터에 와도 누워만 있었거든요. 같은 개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진 모습. 와, 너무 보기 좋다 대복아. 근데 대복아, 잘 놀다가 갑자기 어디 가니? 아, 볼 일이 급했구나. 그런데 대복이가 배변을 하자 보호자들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흥분해서 그런가? 너 피 나와? 아이고, 대물 괜찮나? 피가 뚝뚝 떨어져 나온다. 혈변이라니 어떻게 된 걸까요? 대복이 괜찮은데. 대복이 피 많이 나와요. 엉덩이. 배변을 할 때마다 탈장으로 인한 통증에 혈변까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대복이 아직 병마와 싸우는 중이랍니다. 대복이 그만 가자. 아파. 많이 아파. 어이구. 그만 싸자. 마음은 신나게 더 놀고 싶지만 아쉬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나랑 가자. 누나랑 가자. 어이구, 피가 뚝뚝 떨어져. 항문에서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탈장 증세. 아이고, 어떡해. 어머머. 괜찮아.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우리 대복이. 대복 괜찮아? 옳지. 아이고. 꼬리에도 피가 많이 묻었네요. 어떡해. 조금만 참자. 대복아, 조금만 기다려. 소리 찔러서 미안해요. 자. 많이 아플 텐데 보호자들의 마음을 됐어? 아는지 잘 참고 견뎌준다는 대복이. 옳지. 오늘은 적게 나온 거야. 이제 고작 6살. 대복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복이. 어느 가수원에서 3년이나 묵힌 채 방치되어 있던 대복이를 발견한 보호자. 상태가 너무 열악하고 털도 다 엉켜 있고 온몸이 염증투성이었어요. 물그릇 밥그릇이 비어 있는 거는 보통이고 그 다 안에 곰팡이 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 녹슨 쇠 그릇이고 얘가 하고 있는 목줄도 이게 천인데 다 해지고 이렇게 탱탱하게 목을 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강아지가 살 수 있을까?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어 긴 설득 끝에 대복이를 구조해 오게 됐는데요. 3년이나 굶주리고 힘들었던 대복이에게 드디어 따뜻한 새 가족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2주 이후부터는 먹으면 다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후에는 조금만 먹어도 토하고 하고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설사를 온 거실에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2, 3주 됐을 때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상태가 심상치 않았던 대복이.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 12지장을 다 막고 있는 종양이 발견됐다고. 이제 겨우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종양이라니요. 종양이 이미 이제 음식물 내려가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결국 못 넘겨서 소화를 못해서 말라 죽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얘는 길어봐야 3개월 정도밖에 못 살고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뭐 안락사 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복아. 먹지 못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력조차 없었던 대복이 그때 저희들은 웃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시한부 3개월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가족들은 약속했습니다. 절대 대복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요. 병원 바닥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갈 때 가더라도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 가죠. 이별을 준비하는 대신 대복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한 가족들. (2년) 후 대복이가 시한부 3개월을 훌쩍 넘기고 기력을 되찾은 겁니다. 오, 대복이 장하다. 대체 어떻게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140. 대복이를 살리기 위해 가장 신경 쓴 건 식단이랍니다. 하루 두 번 대복이만을 위한 맞춤식을 먹이고 있다는데요. 한 번도 30. 그런데 왜 밥그릇이 3개나 되죠? 사료 3가지 먹거든요, 얘가. 1번은 영양분이 좀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2번은 이제 기능성 아픈 애들, 위장관 아픈 애들 그거 먹고 3번은 이제 그나마 좀 단백질이랑 지방 채울 수 있게 좀 섞어서 먹여요. 종양이 위와 장을 맡고 있어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는 대복이에게 맞는 사료를 찾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답니다. 와, 세상에 저게 다 몇 개예요? 저희가 진짜 비싼 사료까지 해서 한 20가지 넘게 먹여봤거든요. 근데 요 사료들이 딱 토를 안 해서 먹이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가지 사료를 뜨거운 물로 1시간이나 불린다는데요. 대복이가 하루에 먹는 물이 요게 다예요. 물을 이렇게 섭취합니다. 물을 마시면 구토 증상이 심해지는 대복이. 그래서 먹이는 것만큼은 토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관건이다 보니 걸리는 거 없이 흡수가 잘 되라고 불린 사료를 일일이 빻아준답니다. 야, 진짜 정성이시다. 우와, 옳지. 대복이만의 먹는 방법도 따로 있는데요. 일단 급하게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슬로우 식기를 사용하고요. 그릇 높이도 먹는 김이 편하게 맞춰준답니다. 야, 잘 먹는 거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하네요. 아픈 대복이를 옆에서 늘 지켜본 복심이. 복심이는 대복이가 밥을 다 먹을 동안 얌전히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또 대복이 밥을 준비하는 보호자.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나눠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한 7번, 8번. 아, 밥 먹는 시간도 꽤 길겠네요.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 먹는데도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많답니다. 어떻게? 아이고, 돌라 그래. 안 돼. 속이 불편해 보이자 갑자기 대복이의 상체를 들어올리는 보호자. 트림해야지. 그렇지. 옳지. 마르긴 했지만 20kg이나 되는 대복이를 안고 한참을 서 있는데요. 음식물이 목에 고이기 때문에 위장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렇게 안 하면 좀 큰일 나요? 네. 이렇게 안 하면 한두 시간 내에 다 토합니다. 밤에 잘 자다가도 토하고.
그래도 5kg이나 체중이 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라도 먹었기 때문입니다. 대복이 이거 먹을까? 옳지. 안 먹어 대복이. 안 먹어. 먹어야 살지. 그래 대복아 조금만 더 먹자. 이거 물 좀만 이렇게 줘보면 안 돼? 사료 국물. 대복아. 그래 그거 해보자. 물만 조금만 마셔보자. 물은 맛있는데. 진짜. 물 먹으면 토한. 사료 국물. 물 한 모금 맘 편히 주지 못하는 보호자의 마음 얼마나 힘드실까요? 물을 마시고 싶은가 봐 그냥. 진짜 거의 3달 만에 먹는 물이지 싶다. 근데 지금 물 줘도 괜찮아요? 좀 위험을 감수하는 거. 네, 근데 사료를 아예 안 먹으니까 이 사료 불린 물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료가 흐트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영양분으로 좀 먹게 해주려고요. 조금이라도 더 먹고 힘내야지 대복아. 근데 마음껏 물을 못 마신다니 너무 안쓰럽네요. 물은 먹는데 사료 잘 안 먹고 그런 거 보면은 물 많이 주고는 싶은데 저희도 못 주니까 너무 미안해요. 대복이가 밥을 먹고 잠이 든 후에야 시작되는 복심이의 식사 시간. 복심아 먹자. 우리 복심이 기다린다고 고생 많았어. 맛있게 먹어. 그런데 알고 보면 복심이도 보호자들에게 나쁜 손가락이랍니다. 처음에 여름에 데리고 왔는데 그때 털이 엉키고 설키고 엉망진창이었는데 베란다에서 한 2주 이상 사료도 안 먹고 베란다에서 혼자 지냈었어요. 사람을 극도로 경계해 좀처럼 곁을 주지 않았던 복심이 다행히 보호자의 정성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한때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다는데요. 하지만 대복이가 온 이후 복심이의 삶은 좀 달라졌습니다. 빨리 와. 옳지. 간식 하나도 맘 편히 먹기가 좀 힘들어진 건데요. 아픈 대복이 몰래 먹어야 하니 아유 복심이 착해라. 너무 착해. 대복이 깼다. 복심아 빨리 먹어. 어머 나왔다. 어떡해. 대복이 나와서 안 되겠다. 다음에 먹자. 어떡해. 미안. 그래도 싫은 내색 한번 안 하는 착한 복심이 아이고 얼마나 먹고 싶을까. 아유, 나도 먹고 싶어. 아유. 보는 저도 이렇게 짠한데 보호자 마음은 오죽할까요. 복심이는 강제 다이어트네요. 복심이 그 대복이 아플 때도 복심도 똑같이 한창 말랐었어요. 못 먹어가지고 불쌍해. 약간 우는 것 같은데? 조금 속상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 대복이 곁에서 복심이도 늘 힘을 보탠답니다. 장난감 양보도 얼마나 잘한다고요. 대복이는 좋겠다. 복심이 같은 누나 있어서. 한두 시간 재워야 되거든요. 자. 복심아 이번엔 대복이 진짜 잠들었어. 이제 마음 편히 먹어도 괜찮아. 대복이 안아? 대복이 안아줄까? 얘도 되게 음식 먹는 것 같아요. 얘도 조금 봐요. 보고 먹고. 아이고 대복이 또 깨버렸네. 대복이 안 오나?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나도 사과가 땡기는데 대복이는 오죽할까요? 어머 이번엔 대복이가 배려를 해주네요. 기력 없는 대복이를 벌떡 일으켜 세우는 또 하나의 소리가 있죠. 대복아 산책 가자 산책. 역시 산책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옳지.
저 꼬리 흔드는 거 좀 봐. 아유, 대복이 그렇게 좋아요. 기분 좋은데 대복이. 아침 저녁 하루 2번 산책은 대복이에게 말 그대로 힐링 타임입니다. 옳지. 시원해. 냄새도 맡고 바람도 느끼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대복이. 복심이도 좋지? 대복이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여행도 자주 다녔답니다. 늘 마지막이 아니길 다음 계절도 함께하길 빌었다는데요. 강아지가 그 살 의지가 사람보다 없다 해가지고요. 그게 3년 동안 혼자 묶여 있어서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더 많고 새로운 걸 보여주면은 대복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바다도 보여주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어요. 아이고 잘한다. 엄마랑 누나랑 함께 있으면 아픈 걸 잊을 때가 많아요. 기분도 좋고 힘도 나고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하자. 옳지. 물론 아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죠. 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가족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어요. 둘, 셋, 넷. 아이고 잘한다. 혹시민 누나도 항상 제 곁을 지켜줬고요. 아, 그리고 우리 가족이 절 위해 애써준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대복 가자. 나놀 가자. 옳지 옳지. 운동하자. 옳지. 15층까지 계단으로 간다고요? 대복이에게 좀 무리가 아닐까 싶지만 다 이유가 있답니다. 잘한다. 대복이는 하도 오래 누워 있어가지고 계속 다리 근육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목적이고 상체를 자꾸 위로 올려가지고 토하는 걸 좀 밑으로 내리려고 계단으로 올라요. 아이고 잘했어. 우와, 15층을 벌써 다 오른 거야? 대복이 체력 와, 아저씨보다 좋은데. 장하다, 진짜 장해. 대복이를 위해 애쓰는 보호자도 잘 따라주는 대복이도 정말 대단합니다. 운동 후 목마른 대복이를 위해 지혜 씨가 또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대복이가 물을 못 마셔가지고요. 이렇게 놓는 방법 배워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탈수 증세가 있을까봐 한 번씩 이렇게 링겔로 놔줘요. 뼈가 앙상할 정도로 안 좋았을 땐 하루에 2번씩 수액을 놔줬답니다. 옳지. 대복이도 힘들지만 벌써 3년째 쉽지 않은 병간호에 지칠 법도 하지만 보호자들은 하나도 힘들지 않답니다. 힘들어. 오로지 대복이 걱정뿐. 지금까지도 많이 힘들었는데. 한 가지만 생각했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다 해주고 싶었어요.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보고 그때서도 안 되면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대복아, 누나 얘기 다 듣고 있지? 조금만 더 힘내자.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대복이의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그러자 바로 속을 달래주는 보호자. 행여나 무슨 일이 생길까 함께 잠을 자며 밤새 대복이 곁을 지키는데요. 시한부 3개월을 훌쩍 넘기긴 했지만 혹시 밤사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매일 아침이 두렵답니다. 저희가 자다가 갑자기 혹시나 우리한테 말도 없이 갈까 봐 저희는 아직 그 대복이 보낼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조금 더 위로. 됐다. 새해 아침부터 뭔가를 준비하느라 대복이네 가족들이 분주합니다. 햇빛
높이가 이 정중앙에 맞나? 한번 보고 와. 됐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 보니 뭔가 특별한 날인가 본데요. 와이 조금만, 와이 조금. 엄마랑 누나랑 뭐 하는 거지? 오늘 무슨 날인가? 중앙 밑에 붙이는. 복심이는 뭔가 아는 눈치인데요. 방해 안 하고 얌전히 있는 거 보니 해피 뉴 이어. 아, 신년 맞이 파티 하시려는 거군요. 됐다. 잘 됐다. 해피. 그런데 그냥 신년 파티가 아니라 2025년 대복이 건강 기원 파티라는데요. 옳지. 생일 축하해. 옳지. 그렇죠. 주인공은 꽃갈 써줘야죠. 대복아, 오, 잘 어울려. 대보가 생일 축하해. 그래, 대보가 건강하게 잘 살자. 행복하게. 대보기 화이팅. 화이팅. 복심이도 화이팅. 화이팅.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대보기 그리고 복심이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축하해. 박수.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새해 소원을 빌어보는데요. 작년에는 봄에는 그 여름도 같이 지내고 싶었고 여름에는 또 낙엽 지는 가을도 같이 지내고 싶고 가을에는 이제 추워지니까 더 안 아프고 또 같이 눈 맞았으면 좋겠고 매 계절마다 그 다음 계절을 걱정했거든요. 대복이랑 작별이 사는 날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대복이가 평균 연령만큼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게 가장 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와 누나의 바람처럼 내년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요. 저에게 또 기적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복아, 조금만 기다려. 널 위해 설쌤이 가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들은 것보다 네. 컨디션이 좋아 보이죠? 보이는데요?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컨디션이 좋은데요? 안녕? 절 직접 보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설쌤도 실물이 더 멋져요. 왜 이렇게 반가워하지?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너무 가지고 좋아한다. 너무 이쁘다. 이 친구는 또 누구예요? 얘도 이렇게 이쁘고 착해요? 얘는 복심이요. 복심이? 네. 안녕 복심아? 많이 마르기는 했지만 이게 다 털이라서 만져보시면 네, 만지셔도 만지셔도 돼요. 뼈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끝나는 거기 아팠어? 네, 거기 아플 때도 있어가지고 아플 때도 있어 거기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희 좀 이제 앉아서 네, 말씀 나눠보시죠. 네, 네. 설쌤, 우리 대복이 잘 부탁드려요. 내 옆에 이렇게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쫙 써 있는데. 네, 저희 대복이가 생일이 따로 없어가지고요. 네. 요 매해 새로 맞을 때마다 약간 파티식으로 해서 준비해요. 아, 그러면 이제 매해가 생일이나 다름없는? 네. 지금 그러면 몇 번째 생일을 같이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이 올해 이제 세 번째. 세 번째요. 세 번째 생일. 그래서 딱 봐도 좀 많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대복이 3년간 목줄에 묶여 방치돼 있었던 대복이 환경이 너무 열악했었는데요. 이런 애들 너무 많죠? 물통도 그쵸? 그냥 이제 방치돼 있는 거죠? 네네. 깨끗한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이 너무 청태도 끼고 더럽고 제때제때 안 줘가지고 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네 서서히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방치되어 있고 하면 네. 데리고 오고 싶죠. 근데 이게 결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멋지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네. 다행히 구조에 성공하며 한시름 놓았었죠. 아이고 배고팠어. 집에 와서 이제 밥 주는. 완전 무더기. 네. 아이고 이제 표정 확 찼는데. 네. 이제 목욕하고. 네, 표정 확 찼는데. 근데 구조를 했는데 한 2, 3주 뒤부터 물만 마시면 토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설사를 계속해서 아, 우리가 사료가 안 맞나? 이 생각으로 그래도 1, 2주 더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이제 어느 순간부터 얘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이죠? 네. 근데 사실 위치가 더 안 좋아요. 네. 위치가. 네. 그때 선생님도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손을 댈 수 없다고.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다고. 그리고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면 내일이라도 바로 안락사를 권유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성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충분히 권고가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얘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병원 차가운 바닥에서 보낼 수 없어서 내일이나 모레 가더라도 우리 집에서 따뜻한 곳에서 보내주고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왜 이제 좀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다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의 소화기계가 식도 그리고 위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이제 장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있어요. 네. 음식물이 위에서 12지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이 수많은 종양들로 꽉 막혔다는 진단. 관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니라 관 안쪽을 막고 있어요. 관 안쪽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예요? 먹으면 토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영양분을 흡수하고 우리 몸에 전달해주는 부분은 장인데, 소장인데 그쪽으로 음식물이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쌓이기만 하고 그러니까 토를 하거나 못 내려가니까 이제 흡수는 안 돼서 살이 빠지는. 그런데 대반전이죠. 대복이는 오히려 살도 찌고 몰라보게 좋아졌는데요. 그럼 더 나빠지려면 나빠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상태에서 살이 더 찌지? 그냥 우리의 그냥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그래서 저는 약간 미스터리한 게 있어요. 설쌤, 미스터리의 비밀을 알면 많이 놀라실 텐데요. 어떻게 살이 쪘지? 진짜 사료를 일단 맞는 걸 찾기 위해서 한 3달 걸린 것 같아요. 뭘 먹어도 다 설사하니까. 그리고 뜨거운 물에 1시간씩 불리거든요. 1시간 불리고? 네. 그래서 그걸 어머니가 일일이 다 빻으셔가지고 네. 완전 이렇게 아무런 고체가 없게 해가지고 1시간 동안 또 한 7번에 나눠서 한 번 먹일 때 1시간 동안 진짜 조금씩 먹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 나 눈물 날 것 같다. 이건 진짜 정성이다. 옳지. 트림 한번 하나, 둘. 수시로 대복이 상체를 들어 트림을 시켜주는 보호자. 이게 진짜 도움이 되나요, 설쌤? 내려가게 하려고, 그죠? 네, 옳지. 그러니까 지금 하수구라고 보면 하수구 꽉 막혀 있는데 하수구가 꽉 막혀 있어도 물 내려가는 거 아시죠? 조금씩 내려가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진짜 100%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쫄쫄쫄쫄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막 어디 흡수라도 되듯이. 네. 지금 꽉 막힌 그 위와 12지장에 1시간 동안 그런 거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거기를 스며들게 해서 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대복이가 속이 불편할 때마다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20kg이나 되는 대복이를 들어올려 소화를 시켰던 보호자. 저런다.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의사들도 방법 없다라고 한 걸 찾아낸 거예요.
우리도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없어요. 없어. 이거 만들어내기도 힘들 거고 이거는 일반적인 보호자분들한테 추천도 못해요. 진짜 대단하세요. 이건 진짜 우리 가족들의 노력 아니었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절대 불가능합니다. 대복이가 아픈 거를 잘 참고 잘 이겨내 준 것 같아요. 어머님의 마음을 대복이가 잘 네. 받아들이고 자기도 열심히 잘 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설쌤. 다 엄마랑 누나 덕분이에요. 하루에 2번 이상 산책 열심히 시켜주시나 보네. 네. 좀 많이 산책하면 토를 덜 하는 것 같아서요. 너무 잘해주시다. 저 아플 텐데 저 참는 거 봐. 네. 또 탈장이 돼가지고 피가 또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장 속에 피가 많이 있겠구나. 그리고 변 볼 때마다 괴성을 고함을 지르고 아프니까 그게 좀. 지금 빨갛다라고 하는 건 뒤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종양 쪽에서 출혈이 있으면 흑변을 봐요. 흑변. 또 하나 걱정은 전이가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확인해봐야 돼. 마취하고 CT도 다시 찍어보고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뭐 먼저 내시경이 들어가서 조직 검사를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네. 솔직히 더 좋아질 확률이 네. 더 나빠질 확률보다 높진 않을 거예요. 네. 네. 솔직하게. 근데 저는 꼭 이게 대복이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복이네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해요. 수의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최대한 한번 길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복아,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정밀 검사를 위해 설쌤과 함께 서울로 출발하는 대복이. 장거리 여행에 익숙해 서울까지 가는데 문제 없답니다. 안전벨트까지 착용 완료. 대복이 좀 이따 보자. 조심해서 와. 설쌤도 조심히 오세요. 들어와 조심히. 대구에서 서울까지 꽤 먼 거리인데도 대복이 차를 정말 잘 타는구나. 먼 길 가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대복아, 좋은 꿈 꾸고 있는 거지? 대복이의 상황을 사전에 전달받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선뜻 진료 및 검사에 도움을 주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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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대복이구나. 네. 대복아 괜찮아. 긴장 풀어. 잘 될 거야. 얘기 들었던 것보다는 살이 그래도 좀 쪘네요. 저희가 CT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너무 안 좋았어요. 그쵸? 네. 그런데 그래도 보호자님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밥 먹이고 살을 찌워놨다는 게 기적이네요, 기적. 대단하네요, 좋아. 저랑 똑같은 얘기 하시죠. 네. 오늘 일단 먼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초음파 검사도 해보고 뭐 마취를 할 수 있는 수술이 가능한지 일단 먼저 사전 검사를 해볼 거예요. 저도 그거 보면서 이제 제가 수술 가능할지 이제 그것까지 다 상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거랑 좀 비교해보면서 비교도 전이 한번 된 해보고. 것도 있는지 좀 보고. 네. 지금 호흡 봐서는 전이 된 건 없어 보이는데 숨 쉬는 것도 괜찮고. 네.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혈액 검사를 시작으로 종합 검진에 들어간 대복이. 아이고 괜찮아. 어휴. 3개월 시한부 선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못해 정밀 검사를 할 수 없었던 대복이. 이어서 진행된 복부와 심장 초음파 검사. 차분히 검사를 잘 받나 싶었는데 고통스러워하는 대복이. 아팠어. 그냥 가면 돼요.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내내 씩씩하던 엄마 보호자의 눈물.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있었던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집에 데리고 가고 싶다. 걱정이 커져가던 그때 보호자를 놀라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 먹은 애 치고는 혈액 검사는 너무 완벽하네요. 그냥 날보미스 정상이고 빈혈 약간 하한 선에 있지만 그거 빼고는 췌장도 정상, 간 수치. 그래서 우선은 지금 CT까지 찍어보고 비교 한번 해서 정확한 진단 내려드릴게요. 마취를 못해서 검사도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대복이 잘하고 와. 혹시 막 못 깨고 그러지 않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떨어질 것 같아요. 사실 몸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서. 대복이 소리 아닌가요? 무슨 일이죠? 엄마. 어야. 대복아 괜찮아? 대복이 참아. 대복아 누나야. 낯선 환경에 순간적으로 겁에 질렸던 대복이 다행히 보호자들을 보자 금세 안정을 찾았는데요. 대복아 괜찮아. 아유, 잘했어. 옳지. 보호자와 설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취를 마친 대복이. 대복아 무서워 말고 검사 잘 받고 와. 재작년 3월 시한부 선고 이후 약 2년 만에 다시 받아보는 정밀 검사. 제발 더 나빠지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라보는데요. 이어서 진행된 위 내시경 검사에선 대복이의 위와 십이지장을 맡고 있는 종양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대복이 괜찮은 거죠? 아이고, 대복이 마취해서 깼구나. 어휴,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오, 잘했어. 이번엔 검사 결과를 들을 차례. 너무 긴장되는데요. 이게 지금 2년 전에 비교했을 때 지금 최근 거랑 비교했을 때는 사이즈 변화는 크게 없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쪽으로 간 소견들도 특별히 없어요. 폐나 이런 데는 폐전이나 림프절 전이는 안 붙는 거예요. 네. 거의 항암한 수준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계속 있으면 엄청난 거예요. 얘는 이게 종양이 진짜 덜 나쁜 놈이든지 아니면 얘가 면역력을 진짜 타고난 거거든요. 전이가 되지 않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대복아 너무 잘 됐다. 하지만 대복이 위를 맡고 있는 종양은 심각했습니다. 메인이 얘인데 이렇게 아무튼 막 이런 수많은 버섯돌이들이 여기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꽉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또. 저걸 뚫으신 거예요, 어머님의 노력이. 이거 누가 봐도 저거를 어떻게 뚫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의 노력이 저걸 뚫은 거예요. 건물 무너졌을 때 천장에서 물 먹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 정도에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무엇보다 궁금한 건 종양 제거 수술 여부인데요. 이 제일 좁은 데를 좀 열어줘야지 음식물이 넘어가는데 이걸 잘라서 붙이든 제거를 하든 이 주변 조직에 대한 영향이 있고 이걸 좀 더 적극했다가 여기서 부종이 생기면 여기 총담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쪽 잘못 건드다 이게 염증 생기거나 그러면 확 나빠질 가능성이 혹시라도 이제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수술 예후가 위험할 수 있다는 소견. 이 결정은 진짜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진짜 보호자분 가족분이 잘 해보셔야 돼요. 결정은. 그만 써. 배변을 볼 때마다 통증과 혈변으로 고생 중인 대복이. 검사 결과 뜻밖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똥을 지금 쌀 때 왜 아파하냐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전립선이 있거든요. 똥 나오는 데가 있고 여기 종교 있고 여기 전립선 이렇게 속에 같이 있어요. 제가 눌러버리는구나, 운이 나쁘게. 네. 근데 이게 1cm밖에 안 돼. 얘는 많이 커요. 근데 초음파만 돼도 얘 아파해요. 그럼 전립선 문제 있어요. 그렇다면 붉은 혈변은 왜 탈장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피가 묻어 나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런 데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대변이 이렇게 나오면 이런 데 피가 묻어서 이렇게 나와요. 네.
대장 내시경을 통해 혈변의 원인이 용종염증과 그로 인한 출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전립선이랑 같이 보여서 그래요. 전립선 건들려도 아파하니까. 중성화는 이거랑 상관없이 아파하면 중성화는 해주시는 게 도움은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대복이가 행복해질까요?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막 암 오고 이런 애 있으면 편하게 보내주세요 하는데 사실 아픈데 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삶의 질을 얼마나 더 남아있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다가 가게 해주느냐도 전 정말 좋은 치료라고 보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남아있으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진짜 약간 최악으로 안 된다, 막 부정적인 말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온 것도 있거든요, 사실. 아우, 대복이가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진작에 좀 병원에 가서 더 상세히 검사를 해서 못 해준 것도 좀 미안하고. 아니. 네. 아, 우리 가족분들끼리 회의도 하시고. 네. 과연 보호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며칠 후 수술대에 누워있는 대복이 선생님 어떻게 된 거죠? 변이 지나가는 관이 있으면 이게 똥이 나오는데 여기서 전립선이 현재 눌러주고 있고요. 이렇게 용종도 이 사이에서 지금 있고 여기서 출혈도 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중성화술을 통하고 대장 내시경 통해서 그거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어느 부분이 좀 더 편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대변 보는 게 많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배변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중성화 수술부터 받게 된 대복이. 그럼 위종양 제거 수술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위들이 다 위험 부위에 있어가지고 수술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종괴가 있는데 여기에 종괴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속에서 제거하든 겉에서 제거하든 이 바로 밑에 췌장이 있고 이 위에 담도라는 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담도도 바로 연결이 매우 근접해 보이고 지금 이미 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만약 수술했을 때 합병증으로 이제 부종이나 염증 등이 생겼을 경우는 췌장염이나 담도, 황달, 간염 이게 급속도로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려운 고민 끝에 중성화 수술만 하기로 한 대복이. 엄마야 벌써. 엄마 왔어? 아파서. 맛있겠어요. 엄마 여보. 아쉽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대복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근데 마치아 어깨에서 우는 거 보니까 살았다 싶어. 그래도 아직 건강은 하구나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수술은 잘 됐고 오늘 집에 가서는 또 저녁 때부터 정상 생활 하셔도 돼요. 네. 저녁에 밥 먹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 고생했어. 누가 90일이나 기다렸어. 이제 그래도 수술 하나를 했으니까 조금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적처럼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건강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선생님들도 희망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복이가 시간만 지나면 건강해지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비록 몸은 아프지만 소중한 가족이 있어 매일매일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대복이. 대복아, 조금만 더 힘내서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내년에 꼭 다시 만나자. 약속!